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네.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ICBM. 네. 일단 군 당국은 ICBM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비행 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6,200km. 네. 네, 뭐 ICBM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고도는 이제 6,200km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거리가 1,000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예. 이걸 이제 정상 각도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각도로 낮추면 약 한 15,000km 정도 15,000. 예.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거리가 약 11,000km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미국의 모든 전 영토가 북한의 ICBM 영향권 에 든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발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각도만 달리하면 ICBM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점이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네. 스스로 약속했던 발사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파기한 건데 네. 사실 좀 거슬러 보면 지난 1월에 이런 부분을 좀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시점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빠르다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빠르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북한이 ICBM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3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않았고 오히려 예. 4월 달 정도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정치 행사들이 예. 4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태양절 그렇습니다. 있고요. 태양절도 그렇고 북한의 군대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군 창건 기념일도 그것도 이제 4월 달이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한 4월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미 연합 빨랐죠. 군사 훈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셔서 아마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 우리 정권 교체기와 좀 맞물려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북측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에 대한 것도 북한이 이때 이제 너무 거기에 모든 세계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하게 압박을 한다고 해도 네.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면 예. 북한은 거기에서 좀 쉽게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일단 무기 자체를 보면요. 네. 이 신형 ICBM 화성 이게 17형이냐 뭐 15형이냐 네네.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던 그 15형보다는 더 지금 성능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성 17형은 차축이 11개입니다. 그러니까 11축에다가 이제 바퀴가 양쪽에 있으니까 22개의 바퀴인데요. 화성 15형은 9축입니다. 예. 18개. 그렇죠. 18개죠. 그러니까 크기가 대충 우리가 그 축으로 보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네. 사거리도 화성 15형이 좀 더 거리 자체가 좀 낮죠, 작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에 보면 화성 15형인지 17형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북한이 아마 내일 아침 정도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노동신문을 통해서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때 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열병 측에서 신형 ICBM 또 SLBM을 공개했고 또 재래식 무기 체계도 좀 강화한 것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좀 네. 맞물려서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역시 이제 북한이 여러 군사적 능력이 확장되고 있고 군사적 능력이 정교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부터 그저께 이제 방사포도 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고도화된 수준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 북한이 미국과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 상황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최대한 빨리 높이겠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군사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북한은 군사적 능력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또 움직임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을 겨냥한 ICBM 자체는 미국을 자극하는 또 그렇죠.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아직 반응은 없고요. 네. 미 국무부에서의 입장들은 나왔습니다. 예. 전례로 보면 미국은 아마 독자적인 제재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아마 지금 요구한 상태일 겁니다. 추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나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17년 11월 달에 북한이 ICBM 화성 15형 쐈을 때 예. 매우 강력한 제재를 그때 작동시켰습니다. 예. 그 작동시킨 제재는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원유도 매년 50만 톤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제재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에서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북한을 새롭게 압박할 수 있는 그 제재는 거의 2017년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NSC 긴급 회의에서 이제 관련 보고를 받고 네. 인수위에 이제 안보실을 통해서 좀 인수와 이번 그 안보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 잘 공유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같은 북한 움직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로 그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를 지금 굉장히 그게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건 분명한 도발이죠. 명확한 도발입니다. 또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남북 간의 합의, 북미 간의 합의를 다 깬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능력이 시험대에 아주 조기에 오르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정부를 조직해 나가는 그 와중에 이런 예.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매우 심각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예. 한미 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중국과 협력도 필요하죠. 내일 시진핑 주석과 지금 당선인이 통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 이야기가 아마 주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얼마만큼 이걸 조화롭게 지금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관리를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취임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한 도발에 직면한 상황인데 당선인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강대강 어떤 구도를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점을 좀 착안해서 안보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결 구도를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제 저쪽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거기에 걸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예.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을 충분히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중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 한중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그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외교적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들을 갖고 여야가 정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단결된 모습들도 네네.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 달에는 이제 김일성 생일 110주년도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추가 도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ICBM 외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또 핵실험을 더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추가 강력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배제할 수 없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핵실험의 능력은 거의 완성도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되고 북한이 이제 ICBM을 정교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할 때 얼마만큼 그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합금 문제를 해결하느냐, 또 예.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와 관련된 실험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쏠수 SLBM 있겠군요. 가능성도 있다. 예, SLBM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숙제를 일단 북한이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